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 가서 뭐 그 연설을 하면서 언급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월남 이상재 선생님 얘기를 할 때 울컥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께서 양화진 얘기만 하면 또 울컥하신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거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기 장 목사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 많은 분들에게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가보라라고 제가 권유합니다. 그게 또 가기도 쉬워요. 합정역 바로 뭐 6번 출구인가 거기서 100m 정도밖에. 네, 걸어서 가면 네. 되죠. 합정역이 뭐 2호선이잖아요. 네. 굉장히 그 가기 쉬운 곳인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가보면은 그냥 저절로 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태평양이 아마 배를 타고 한 달쯤 걸렸을 겁니다. 아마 무슨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코리아라는 어떤 참 알지 못하는 나라에 신학교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 자기의 어떤 그 미션을 가지고서 그 오직 선교하겠다는 그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왔고 또 한국에 와서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에 선교하다가 잘 안 되니까 또 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선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다가 어떤 분은 뭐 아주 이른 나이에 전염병이 걸려서 죽은 분도 있고요.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나죠. 저는 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은 젊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2살, 3살 영유아 때 돌아간 이제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입니다. 네. 네.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들 묘도 따로 있습니다. 네. 자녀들 묘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들의 묘를 볼 때마다 울컥합니다. 네, 뭐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그분들이 그 우리나라에 전해준 어떤 근대적인 그 가치, 자유와 인권, 또 평등의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그분들이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학교나 병원을 또 다 세웠습니다. 네,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세웠고요. 네.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는 연희 전문을 세웠고요. 또 베어드 선교사는 평양에 숭실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앵간한 뭐 전국에 있는 큰 병원, 광주기독병원 또 무슨 뭐 세브란스 병원 그 앵간한 병원들은 다 그 원래 그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들입니다. 네, 또 스크랜턴이라는 그 여성 선교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일들이 많은데, 헐버트. 네. 헐버트는 뭐 조선이 너무 좋아서 평소에 갓도 쓰고 다니고. 예. 근데 이제. 네. 이렇습니다. 한글 알리기에 정말로 예, 이제 이렇습니다. 주시경 선생을, 제가 뭐 거기서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시경 선생을 우리는 이제 아주 존경하는 어른으로 생각을 하고, 주시경 선생이 말하자면 이제 그 전에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그 글자를 근대화를 시켜서 한글로 재창조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그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최현배를 비롯해서 또 북한에서 활동한 김두봉 뭐 이국로 네, 뭐 등등 많은 이제 그 한글 학자들을 길러내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많은 이성 김용장 등등 많은 훌륭한 학자들의 스승이 주시경이에요. 근데 주시경의 스승은 누군지 잘 안 나와. 얘기가 안 나와. 그래서 독립협회 74호인가 거기에 주시경이 21살, 22살 그쯤밖에 안 되는 그 청년이 국문론이라는 걸 썼거든. 그게 바로 그래 됐어요. 배제학당 학원, 그러니까 학생 주시경이 보내온 글을 여기에서 연재한다 해서 국문론이에요. 그 국문론의 내용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한자는 그림이고 한글이 글자다.
라는 혁명적 주장이에요. 그래서 와 주식행이 정말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물론 그 말씀 맞습니다만 그러면 그 한글이야말로 글자다라는 그런 사실을 누가 처음 발견했겠나? 저는 선교사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글의 띄어쓰기, 구두점 등등은 헐버트의 공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하나에 들어가면 선교사 개개인의 어떤 공헌이 있겠지만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는 제일 먼저 한국말을, 조선말을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면서 어떻게 보면 이승만이나 주식인 같은 이런 젊은이들과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납니다. 한 7살, 8살 밖에 안 되니까 형, 동생 정도 사이인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선교사는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 그 주식영이나 이승만 같은 학생들은 또 조선말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서로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말도 배우고 글자도 배워야 돼. 그리고 성경도 번역도 해야 돼. 이런 작업을 하면서 코리안 알파벳이라면서 발견하게 된 거죠. 아, 이게 뭐야? 그래서 조선에서 보물을 발견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한글에 이거야말로 대단한 거야. 주시영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제 추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한글이야말로 글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명관이 뒤집어지는 거죠. 문명관이. 한자를 쓰는 것은 야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야만. 그림으로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서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집을 그림을 그리고 강을 그림 그리고 사람을 그림을 그려갖고 의사 전달한다. 이게 얼마나 뒤떨어진 문명이냐 이거죠. 영국에서 온 기자 베델 얘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대한매일신보의 그 창간을 주도했고 한국 독립에도 혁혁한 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 이제 고마운 분들이죠. 한국에 와서 또 그분들은 이제 외국인이라는 어떤 그 신분상에 자유로우니까 이 나라가 망하고 막 일본 세력이 막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좀 뭐랄까 덜 간섭을 받고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문사도 세우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 활동한 여성의료 선교사 로제타 홀, 박에스더라는 최초의 한국인 여성의사를 길러내고 또 의료 선교사 무원은 백정의 아들 박서양을 의사로 교육시킵니다. 이유는 칼을 잘 다뤄서 외과 수술을 잘하겠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의해서 이 땅의 근대와 현대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빨리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로제타 홀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 가서 그 연설을 하면서 언급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그전에는 꿈에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이제 기적 같은 일들이 바로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는 급격히 근대 사회로 발전해 간 거죠. 결핵 퇴치를 위한 C를 제일 먼저 만든 것도 그 로제타 홀은 아드님일 거예요. 네. 아마. 네. 그리고 일제시대였지만 조선의 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대문 도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제타 홀의 남편은 아마 청일전쟁 때 그 평양에 있는 그 청다란가 일본군 수용소에 가서 말하자면 거의 징집되다시피 해가지고 의료 행위를 하다가 아마 전염병에 감염돼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찍이 돌아가셨죠. 선생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장엄하게 흘러온 지난 그 120여 년의 역사를 통해 마침내 우리나라가 유럽 문명과 동아시아 문명이 만나서 융합하는 멋진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나라를 만든 공의 일부는 분명히 양화진에 묻힌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은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기독교인은 아니시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서 느끼는 것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양화진뿐 아니라 광주에 있는 선교사 묘지도 자주 참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한 두 번, 양림동이라고 있습니다. 광주에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고, 거기도 이제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이제 광주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광주 기독병원도 이제 선교사들이 세웠고, 많은 것들이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 근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양화진 선교사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우리나라의 근대 또는 서양 문명을 전해주신 분들로 이렇게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